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네, 6월 말 그리고 7월 어닝 시즌을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전에 코스피 지수가 9.99% 급락을 보이면서 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했죠. 이른바 칩 인플레이션, 칩플레이션이죠. 칩플레이션이 부각되면서 급락.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등 ETF로 쏠림이 극대화 되니까 더더욱더 이런 이제 변동성, 급락, 뭐 폭락, 폭등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날은 이제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또 25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6.76% 급등했다가 다시 6월 26일 금요일 장중 9%까지 급락하면서 일주일 동안 서킷 브레이커 지수가 8% 급락한 후 1분 동안 지속되면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되고 10분 동안 이제 동시호가 접수 후에 거래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킷 브레이크가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발동을 했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잘못 대응했다가는 상당히 깨지는 크게 발생하는 그런 장이란 얘기죠. 일단 금요일 날 이 8,100포인트 가까이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 심리적 지지선 8,000선을 또 깨뜨리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되는 거죠. 이런 이제 변동성의 원인은 AI입니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력한 실적에 환호하면서 급등했지만 또한 애플의 메모리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어떤 쏠림 이런 부분이 차익 실현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하죠, 지금이요. 특히 이제 6월 말, 6월 말은 분기 말이자 또 상반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트 재조정,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리밸런싱,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월 들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어닝 시즌인데,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지금 보게 되면 시총 9위까지 메탈 앞질렀어요. 그러나 금요일 날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P 500을 해보게 되면 6.69%또 하락을 했죠. 6.69%. 브로드컴도 하락했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한국의 반도체주 하락이 또 나비 효과로 미국의 반도체 하락까지 이끈 분위기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죠. 이쪽 반도체가 좀 주춤하게 되면은 뭐 다른 쪽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산업재라 뭐 이런 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빠지게 되면 인버스로 또 쏠려버려요. 뭐 코스닥의 뭐 바이오나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쉬움을 상당히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시죠. 자, 일단 6월 말입니다. 여기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이유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시총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이 부분 잠깐 보고 넘어가죠. 시가총액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 시총 비중의 26.67%입니다. 여기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쳐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네, 26.67이라가. 그럼 거의 뭐 30% 가까이 29%가 되지 않습니까? 29% 넘죠. 네, 대략 한 30%. 하이닉스가 26.46. 여기에다가 SK 스퀘어 이거 합치면은 거의 뭐 60%예요. 이제 삼성 전기랄지 뭐 삼성물산 뭐 삼성생명 이런 값 지금 더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차나 시총 6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현대모비스라 뭐 피지컬 A로 돋보이는 종목군들이 그냥 막연하게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여타 뭐 실적이 좋던 나쁘던 지금 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ETF에서 이거 보십시오. 솔 하이닉스 선물 인보스 2X짜리 하락하니까 이쪽으로 쏠려버리고 그 다음에 자 뭐 타이거, 코덱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쏠리고 이래버리니까 수급이 꼬여버린 거죠. 네, 수급이 꼬여버린 겁니다. 근데 뭐 이런 현상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입방정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위정자들이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월 말 이번 주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가 일단 언론에서는 6월 말에 발표 예정이 있어요. 네, 지금 하나오션 우리나라와 독일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에 따라서 또 조선주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6월 29일입니다. 네, 6월 29일 보니까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회장이 SK 회장이 참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기사 내용 잠깐 볼까요? 29일 보니까요. 낯선 숫자 쏟아진다. 29일 청 국민보고회 이재용, 최태원도 참석. 그 다음에 뭡니까?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참석한다는 내용 쭉 있네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3대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네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 발표, 뒤이어서 투자 현장 방문의 릴레이 보고 대회도 이렇게 있죠. 이재용 회장 있고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이렇게 있네요. 네, 29일. 이거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날 낙폭이 컸던 반도체에 다시 활기를 불러일으키냐. 이미 이제 보면은 자 보세요. 일단 지난 19일날 최태원 회장, 25일에 이재용 회장과 각각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광주를 직접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 반도체 및 AI 데이터 센터 관련 구상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요거에 관한 내용이 이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저스텍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요. 6월 30일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분기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로 포트폴리오 윈도우 드레싱 혹은 뭐 리밸런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스트라드비전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요. 자, 이 그림은 6월에 6월에 이제 승자와 미국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 뭐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반도체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약세죠. 자, 7월 가보시죠.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조치 만료로 7월 국내 주식 비중 조절 가능성. 지금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국내 주식 비중 얼마 안 되는데 비중 조절하게 되면 시장 더 변동성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연금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지 축소될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변동성에서 믿을 건 역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압축, 집중, 종목 비중 조절
종목수 축소 이런 걸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월요일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히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쭉 제가 어? 미국 랩이랄지 국내 랩이랄지 직접 투자 외에 그런 거 금융상품 같은 거 꼭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증권사가 됐든 간에. 그거 하신 분들은 이 시장이 좋고 지수가 뭐 9천에 올랐어도 중수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수혜받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평균 연령대가 높으셔요. 20, 30대 젊은이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기부터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최근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생기면서 단타가 극성이겠죠. 그러고 보면 또 변동성 맞아버리면 번 게 없어요. 저를 믿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 큰 방향성을 명확하게 잘 제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방향성이 없고 지금 이 장 어렵죠.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잘 대응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7월달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이 완화되게 되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미리 올랐기 때문에 미리 오르면 이제 기대감에 미리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근데 미리 빠지면 기대감으로 다시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2분기 어닝 시즌인데 그냥 이 반도체 치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빠진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런 종목도 잘 눈여겨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7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어요. 근데 1일날 일단 6월 수출 동향 발표하겠죠? 여기서 반도체 수출 실적이 또 뭐 기대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들 주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3일 동안 열립니다. 이날 이제 코스닥 승강제, 세그멘트 나오죠. 1부, 2부, 3부. 상장 폐지 요건 등 강한다고 그래요. 동전주, 저 PBR 퇴출, 4달 초 시행. 4달이란 이제 7월이란 거죠. 밸류업 시동 건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코스닥 살려야 됩니다. 코스닥 보십시오. 지금 850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코스닥이. 올해 초, 올해 초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 초기 때는 코스닥 3000 시대에 외쳤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850일입니다. 물론 실적이 안 받쳐지니까. 근데 실적 좋은 종목들 따로 해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코스닥이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주식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등하신 분 많이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그냥 덤탱이로 이게 같이 빠지니까 너무 안 좋아요. 코스닥이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나는 거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매드업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요.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케빈 워시 FRB 의장이 22 중앙은행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있고요. 7월 초에 뭐 테슬라니 뭐 각종 전기차, 그 다음에 GM, 포도, 토요타, 현대차 분기 판매 실적 발표하죠. 자, 7월 2일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6일 날 하는 금통이 갈리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중 금리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막 부각되고 있잖아요.
항공우주전자 심포지엄이 있고, 자, 이거 미국 6월 고용보고서 중요하죠.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중요 연기는 지표가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CPI, 소비자물가지수,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달 비농업 급여가 17만 2천 건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내리네요. 15만 5천 건으로 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란 종목이 4대 1로 주식 분할 후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7월 3일 금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독립기념일로 휴장합니다. 그다음에 7월 6일인가요? 네,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7월 7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날 7월 7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아주 중요하죠. 예.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4조 1천억대. SK하이닉스는 23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예. 이렇게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 도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런 일정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그리고 7월에도 성공 투자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